자, 얘들아, 안녕. 이제 마지막 2차 지필을 향한 마지막 진도 수업입니다. 주말에 열심히 공부들 하고 있죠? 요거까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요거까지만 공부를 하면 이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힌트가 막 나갈 수 있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는 거는 1920년대, 1930년대 항일 무장투쟁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 무장투쟁 운동을 이제 단체적으로 막 이렇게 군대를 꾸려서 하는 팀이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소규모 단체들이 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소규모 단체가 바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입니다. 둘의 성격은 비슷해요.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모두 중요한 일제 그 간부들을 암살을 하거나 기관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의열단이 먼저 형성이 됩니다. 의열단은 이전까지는 우리가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이었어요. 예를 들어 3.1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 위주의 외교 활동 위주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외국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3.1운동은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만 희생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무장투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무장투쟁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은 약산 김원봉입니다. 약산 김원봉은요 요즘 되게 많이 뉴스에 나와요. 이번에 언제야 6월 6일 현충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을 언급하는 바람에 한참 화제가 되었는데 김원봉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여기에서 얘기할 건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할까?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진도를 못 빼는데 아무튼 할 말은 많지만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김원봉의 내용이 김원봉의 그 활동을 잘 알 수 있는 게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랑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누구로 나오냐면 이병헌이 약산 김원봉을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유랑 한지민이랑 이런 사람들이 의열단원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암살에서는 그 사람 이름이 뭐지? 그 사람 이름이 뭐지 오빠? 암살의 김원봉. 정체산. 아니 암살의 김원봉 분했던 사람 그 레드윅 했던 맞아 조승우가 이제 그 충칭에 있는 아니지 충칭인가? 하여튼 상해는 아닌데 임시정부가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이따가 보면 아는데 임시정부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약산 김원봉이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가지고 난 누구냐 이러니까 난 약산 김원봉이라고 하오 하면서 이제 김구 선생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죠. 근데 그들이 다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무장투쟁입니다. 어떤 활동으로 하냐면요. 이 무장투쟁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념이 있어요. 신채호가 그 이념을 제시하는데요. 신채호 여러분들이 수행에 많이 썼던 사람이죠.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투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조선의 혁명 선언을 씁니다. 조선혁명 선언을 써서 민중의 혁명은 폭력으로 무기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민중의 혁명을 폭력이다. 그리고 이 폭력은 암살, 폭동, 파괴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제 개조 제도를 개조하고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신재의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그래서 의열단의 독립운동 이념을 이론화해 줬는데요. 그 활동의 내용이 바로 일제 수뇌부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민족 반역자들을 암살하고 일제 통치기관, 예를 들어서 제일 사람들이 싫어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 같은 곳에 폭탄을 던집니다. 그래서 암살을 보면은 그 폭탄을 들고 가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막 이렇게 투신을 하기도 하고 폭탄을 던지는 도시락 폭탄 같은 거 던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친일파들 암살하고 이런 활동을 했던 게 의열단이었습니다. 그러면 한인애국단은 뭐냐? 약산 김원봉을 찾아간 약산 김원봉이 누구를 찾아갔다고 했어요? 아까 배 타고 김구를 찾아갔다고 했어요.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이 외교 위주로 했다라고 해서 일제 탄압도 있었고 외교 위주로 했다고 해서 내부 분열도 일어납니다. 일제 탄압으로 우리가 교통국이랑 연통제가 발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었고 내부 분열은 이대로는 안 된다. 외교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임시정부의 활동이 점차 축소가 되니까 김구가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는 거죠. 이 한인 애국단도 그 의열단과 같은 암살을 통해 그 독립운동의 붐업을 일으키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인애국단 같은 경우는 1932년에 활동을 하는데요. 32년에 이봉창이 32년이면 벌써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일본이 중국으로 점점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1932년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본 국왕을 암살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1932년 윤봉길이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상하이에 그 일본군이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상하이를 점령하는데요. 이거를 이 홍커우 공원에서 점령 기념 파티를 홍커우 공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일본군 장성이라고 하는 거 높은 그 장군들을 얘기하는 거죠. 장성들과 고관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기념 파티를 하려고. 우리가 상해를 점령했다라고 해가지고 축하 파티를 하는 거에 한국인이 가서 도시락 폭탄을 던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었던 고관들을 살상합니다. 살상이라는 건 죽이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다쳤던 한 사람이 다리가 이렇게 막 좀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맨날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1945년에 항복선언을 하러 가는데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항복선언을 하러 가는데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갑니다. 그게 바로 윤봉길한테 다쳤던 상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인 활동으로 과연 그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단체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무장투쟁의 단체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거는 1920년대 독립군 활동입니다. 군대. 위에 거는 개인이었다면 이제 군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독립군은 어떻게 활동했느냐? 첫 번째, 이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 엄청 중요. 별표. 이렇게까지 내가 강조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잘 생각해보세요. 왜 강조하나? 자, 첫 번째 봉오동 전투입니다. 국내에 진입하여 일본군 헌병초소를 습격한 독립군 부대를, 그러니까
이렇게 만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국내로 진입을 해가지고 일본군 보초가 있었던 거예요. 헌병초소가. 근데 여기를 공격한 거야. 1920년에. 그리고 이거를 공격하니까 이 독립군들이 공격하고 다시 도망을 가거든요. 이거를 끝까지 추격하다가 봉오동까지 들어온 일본군을 어떤 이가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유인전술로 전멸을 시킵니다. 전멸. 그러니까 독립군을 공격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전멸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열받아가지고 약 2만의 열받아가지고 일본군 2만 병력으로 만주를 옵니다. 다시 2만 군대를 보내는 거죠. 만주로. 그래서 이 2만 군대를 독립군을 토벌하려고 보냈는데 바로 누구? 대한민국 만세의 고조할아버지인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연합해서 독립군 이걸 그래봤자 몇 천 명밖에 안 됐다고 했어요. 독립군 부대는 일제의 대규모 공격에 맞서 수차례 전투를 벌인 끝에 크게 승리를 하는데요. 그 지역이 바로 청산리입니다. 여기에서 독립군 사상 최대의 전과를 이룬 전투고요. 그래서 청산리 봉오동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이긴 하는 거죠. 여기서 일본군에게 아주 크게 승리를 합니다. 대승. 그럼 일본이 열받겠어요? 안 열받겠어요? 엄청 열받죠. 여기에서 대패배를 한 일본군이 열받아서 간도 지역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보복을 하기 위해 간도에 사는 한국인, 왜? 이들이 곧 독립군들이니까 이들을 무차별하게 학살을 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가둬놓고요. 여기 교회의 문을 다 잠가버리고 불을 질러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이런 식으로 간도에서 참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도 참변으로 주민들이 학살이 되니까 그 독립군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제의 공격을 피해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간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활동을 하다가 여기가 불타버리니까 더 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러시아 영토인 자유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자유시에 집결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원래 있었던 한인 부대들 간의 주도권 다툼에 휘말리게 되는 거고, 러시아군이 당시에 그 지휘권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독립군 부대가 지휘권을 안 주죠. 그래서 강제로 독립군을 무장해제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독립군의 자유시 다시 쓸게.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겪으면서 간도 참변이 일어나고, 그래서 북으로 올라가다가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독립군은 큰 타격을 입는데요. 삐뚤지? 됐다. 큰 타격을 입는 독립군이 만주로 돌아와 전열을 다시 재정비하는 거죠. 어차피 자유시에서 러시아령한테 여기, 근데 그때 이 자유시로 갔던 사람들 중에 그냥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는 다시 간도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홍범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스탈린이 그 소련을 장악하면서 그 소련령이 있었던, 여기에 있었던 러시아령에 있었던 한인들을
여기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즈벡 중앙아시아로 보내버리거든요. 근데 왜 보내냐면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 조선인들이 뭘 잘하니까, 농사를 잘 지으니까 여기를 개간하려고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2차 세계대전 즈음에. 그래가지고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아직도 살고 있죠. 그들을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한 3세까지, 고려인 3세까지 살고 있는데 여기에 홍범도가 같이 끌려가요. 근데 어느 날 이 고려인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끌려와가지고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연극을 상영을 하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의 연극을 상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연극의 주제가 봉오동 전투였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연극이 다 끝났는데 이 연극을 했던 그 극장에 어떤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이 극장의 청소부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청소부 할아버지가 끌려왔던 홍범도였던 거죠. 옛날에 공부하면서 이거 읽고 내가 진짜 많이 울었는데 그랬어요. 어쨌든 일부는 이렇게 나중에 중앙아시아로 끌려가고요. 대다수의 독립군들은 간도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간도에다가 3개의 부, 3부를 성립하고요. 이 3부는 간도를 통치하는 자치기구입니다. 큰 타격을 입은 독립군들은 만주로 와서 만주를 2가지로 나누는데요. 남만주의 정의부, 참의부를, 북만주의 신민부를 만들고요. 각 지역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민정이라고 하는 건 일반 행정, 그 다음에 군정이라고 하는 건 독립군 활동을 겸한 일종의 자치기구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통치하는 자치기구. 그런데 이게 남만부와 북만부의 3개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런데 1920년대 중후반 중요한 움직임이 생깁니다. 바로 민족 유일당 운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이 됐다, 너무 민족운동이.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데 이 3부를 정리하는 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부를 지역에 따라서 남만주의 국민부, 북만주의 혁신의회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눈 이유는 지역이 너무 크니까 한 지역을 다 통치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는데, 조선혁명당은 양세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고요. 한국독립당은 이청천, 사실 지청천이라고도 불러요. 자기가 지청천이라고 이름을 썼는데 원래 성씨는 이씨래요.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당으로 군대를 얘네들이 이끌어요. 한국혁명당,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그다음에 한국독립군은 지청천이 이끄는 2가지의 부서로 나뉩니다. 이게 민족유일당 운동이죠.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국외 활동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국내의 독립운동이 갈라져 있던 걸 합치는 활동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어요? 이거 중요한 건데. 국내는 2개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로 독립운동이
계열이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이 두 개를 합치는 경험이 바로 신간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간회 활동이 민족 유일당 운동의 한 흐름에 있었던 거고요. 국외에서는 구민부와 혁신의회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1930년에 여기다가 할까? 1930년대 일본이 중국 만주를 침략하죠. 이들이 지금 남만주와 북만주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누구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일본군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과 부딪히게 되면서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본이 중국을 만주를 침략한다는 건 결국 일본과 조선 그리고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중국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이 일본이 지금 자기네들을 건드리잖아. 근데 조선도 일본이랑 싸우고 있어. 그래서 이 둘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해서 무장투쟁을 하는데요. 1930년대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지역과 흥경성 전투에서 성과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의 지청천은 쌍성봉, 그 다음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독립군이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두니까 일본이 더 세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주에서는 더 이상 그러니까 너무 공격을 많이 해서 싸울 수 없고 이들이 중국 본토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관내에서 독립군 무장투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937년) 중일 전쟁이 터지면서 점차 1937년 중일 전쟁이 발생하고 이 중일 전쟁이 1940년 전선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중국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상하이에 있다가 항저우로 바꾸면서 이때 한인애국단 활동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1935년, 37년에 가면은 일본군의 공격이 거세져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의 전선 확대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요. 이 이동에 가장 큰 흐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봉길이 상해사변을 일으키잖아요. 윤봉길이 상해사변을 일으키고 상해 폭탄 투척을 하잖아요. 이 일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군사활동에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왜? 몇 억의, 1억 명의 중국인이 못 해낸 걸 조선의 청년이 해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전선의 이동에 따라 임시정부의 전선 이동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치열했던 1940년 충칭으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선이 점차 확대되니까 우리도 본격적으로 일본에게 대항해야겠다라고 해서 아예 한국 광복군을 조직을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 광복군을 조직을 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한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한국 독립군 광복군을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태평양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1941년 미국이랑 싸우게 됐죠. 일본에게 정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연합군이랑 다양한 공동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이랑 공격을 하고 그 활동이 뭐냐면 선전.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이랑 싸우고 있다. 일본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선전 활동이랑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고 제일 중요한 건 포로 신문입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포로 신문을 하면서 영국군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영국군이 여기 미얀마 버마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건국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이 언젠간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건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조소왕이 건국의 이념을 발표하는데요. 그거를 건국 강령이라고 하는데 건국 이념 어떻게 건국할 것인지를 삼균주의로 얘기를 합니다. 삼균 세 개가 균은 뭐겠어요? 균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개가 뭐냐? 바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가 균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 토지를 개혁하고 어떤 토지? 친일파가 혹은 지주가 빼앗은 토지 그리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 우리의 나라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 주요 산업을 다 누가 만들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화하고 있잖아요. 일본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사업을 국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가, 대한민국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세 가지의 주장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을 준비하고 있고요.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1944년 이제 일본이 정말 망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건 국내예요. 우리나라 내에서 비밀리에 조선이 건국할 수 있는 건국동맹을 조직합니다. 이거는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언젠가 꼭 올 거다라고 해서 여운형이 조직을 합니다. 건국동맹을 조직하고 중앙과 지방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요. 그래서 지부를 설치하는 거죠. 이거에 도움을 줬던 게 신간회. 신간회 때 각 지역에 지부를 뒀잖아요. 그래서 그 지부의 조직을 가지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건국의 강령을 삼은 거죠. 우리는 민주주의적으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패망을 대비하고 건국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죠. 건국강령. 중요하겠죠. 건국강령. 그리고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고 3부로 합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셔서 중요한 요점을 찝어서 시험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해보세요. 수업 시간에 봅시다.